자, 이제 명제에서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항상 성립하는, 절대적으로 성립하는 부등식. 우리가 그 항등식 할 때 2x 플러스 1의 제곱은 4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이다라고 하는 이 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죠. 그죠?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부등식에서 3, 1 이렇게 돼 있는 부등식, 이 부등식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이러한 부등식을 보고 우리가 뭐 항부등식이라고 하지 않고 이런 부등식을 보고 우리가 절대부등식이라고 해요. 절대부등식. 그 절대부등식 중에서 이 몇 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이제 절대부등식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한 가지가 이제 산술기하학률이라고 하는 것과 코시-슈바르트 부등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이번 강의에서는 그 과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떠한 두 부등식 사이에서, 두식 사이에서 얘가 얘보다 항상 크다 또는 얘가 얘보다 항상 크다, 즉 상황에 따라서 얘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는 그런 경우 2x 플러스 1, 5, 요것은 x가 10이면 이 부등식이 성립하지만 x가 1이면 이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상황 말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에 대해서 이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 정도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소 비교는 기본적으로 한 수에서 한 수를 빼서, 예를 들어서 5가 큽니까 3이 큽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당연히 5가 크다라고 하겠지만,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5에서 3을 빼서 앞에서 뒤를 빼서 얘가 0보다 크게 나오면 앞의 수가 크다는 뜻이고, 어떤 앞의 수에서 뒤의 수를 뺐는데 0보다 작게 나왔다는 얘기는 앞수가 작다는 뜻이고요. 어떤 수에서 어떤 수를 뺐는데 딱 0이 되더라라고 한다면 앞수와 뒷수가 같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결국은 이제 대수관계는 가장 기본적으로 한 수에서 한 수를 빼서 얘가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 0과 같으냐의 비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이제 보면 949번에 A가 지금 1보다 크다, B가 1보다 크다는 이 단수 조건에서 무엇을 계산하라고 하냐면, 일단 색깔을 좀 구분해서 표현할게요. A, B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값과 그 다음에 A 더하기 B라고 하는 얘의 대수관계를 비교하래요. 빨간색과 파란색의 대수관계. 분명히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빨간색이 있고 어떨 때는 파란색이 크다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대수관계 비교하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항상 어떤 놈이 더 크기 때문에 그 큰 값을 찾아내라는 의도의 문제일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금 비교를 판단할 거라고요? 앞의 수에서 뒤의 수를 빼서 양수냐 음수냐를 기본적으로 볼 겁니다. 자, 그럼 앞의 수 A, B 더하기 1, 그다음 뒷수 A 더하기 B에서 앞수에서 뒷수를 한번 빼볼게요. 자, 얘를 계산해서 얘가 어찌저찌 과정을 통해서 얘가 양수가 나왔으면 앞에가 크다는 뜻이고, 얘가 음수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뒷수가 크다는 뜻이고, 얘가 딱 0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앞수와 뒷수가 같다라고 볼 겁니다. 자, 이제 비교해 갈게요. 자, 얘를 일단 계산해 보면 바로 풀겠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얘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그러면 이제 양수냐, 음수냐에 판단하는 그 과정이 사실은 이제 중요한데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양수냐, 음수냐를 판단할 거냐면, 어떤 두 수가, 또는 세 수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양수 곱해졌으면 이건 분명히 양수죠. 양수와 음수가 곱해져도 분명히 이때는 음수가 되죠. 음수하고 음수가 곱해져도 양수가 되고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이 식을 유도할 때 항이 4개나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고백꼴로 표현을 해야지만 기본적으로 양수, 음수가 구분이 될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고백꼴로라는 표현을 썼어요. 고백꼴로. 즉, 인수분해를 해주셔야지만이, 그 양수냐, 음수냐 최종적으로 판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 특이 케이스도 있지만, 그건 좀 이따 살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어떠한 식의 양수, 음수의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인수분해. 혹시라도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치면 생각해야 될 사고의 전환이 바로 뭐냐면 완전 제곱식의 합입니다. 완전 제곱식. 그냥 완전 제곱식까지만 쓸게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인수분해가 절대로 나의 능력으로 못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어떤 수의 제곱 더하기 어떤 수의 제곱 이런 걸로 바꿔졌다고 칩시다. 그럼 분명히 제곱수의 특징은 이제 실수 조건에서입니다. 제곱수의 특징은 0 이상입니다. 얘도 0 이상입니다. 그럼 0 이상과 0 이상의 합은 당연히 0 이상으로 나오겠죠. 자, 그러한 풀이의 어떤 그 과정도 있으니까 일단 인수분해를 한번 시도해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인수분해에서 배웠다시피 A 지금 1차, B도 1차니까 A에 관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로 좀 정리가 되겠네요. A 1차항의 계수가 B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A 상수항이 마이너스 B 플러스 1인데 제일 앞에 응의보 앞으로 끄집어낼게요. 인수분해서 다 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분명히 B-1이 최종적으로 앞으로 끄집어 나가시면서 B-1, 그 다음에 A-1로 깔끔하게 인수분해 됐네요. 자, 이제 이 두 개의 곱을 지금 표현했습니다. 얘 양수인가 음수인가요? B가 1보다 크니까 얘는 분명히 0보다 크죠. 양수입니다. A-1도 A가 1보다 크니까 얘도 양수죠. 그럼 양수와 양수 곱했으니까 당연히 이 값은 분명히 양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압수에서 뒤수를 뺐는데 양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누가 크다고요? 압수가 크다라고요. 따라서 이 부등식은, 이 조건을 하에서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즉 절대 부등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952번. x가 y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대요. 이때 1 플러스 x하고 1 플러스 x분의 x와 그 다음에 1 플러스 y분의 y의 대소 비교를 하라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한수 앞수에서 뒤수를 뺄게요. 자, 1 플러스 x분의 x에서 1 플러스 y분의 y를 빼게 되면 이렇게 통분해야 되겠네요. 통분하게 되면 1 플러스 x, 1 플러스 y, 그럼 얘가 곱해지고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x, y. 얘가 곱해지면서 보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분자에서는 x 마이너스 y고요. 이걸 정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인수분해 형태에서 양을 따져야 되니까 요거 그대로 1 플러스 x, 1 플러스 y. 자, 그러면 분명히 x 값이 0보다 크니까 얘 분명히 1보다 크게 되면서 양수 나왔죠. 양이라고 쓸게요. 양. 요것도 마찬가지로 양이네요. 그 다음에 x가 y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얘도 지금 양이 되겠네요. 따라서 분모는 최종적으로 양수고요. 분자도 양수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0보다 크게 되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압수가 뒷수보다 크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953번을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953번.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 즉 완전 제곱식으로 시선 전환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봅시다. 한수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플러스 1이면 라지 a입니다. 라지 b는 ab 더하기 a 플러스 b고요. 이때 얘가 크냐라고 지금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실수값입니다. 실수에 대해서 실수 조건에서 얘가 크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압수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플러스 1에서 b수 ab 더하기 a 플러스 b를 한번 빼볼게요. 자, 그러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시도해야 된다고요? 양수분 따질 때 인수분해를 시도해야 된다고요. 자, 인수분해 시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2차 b고 2차까지 나오니까 a에 관해서 정리하겠죠. a 제곱 a 1차 a 상수꼴로. 그럼 여기가 1이고요. 그다음에 a에 관한 1차의 계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상수 b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2차식으로 정리된 인수분해는 분명 우리가 이러한 걸로 인수분해 해야 되잖아요. 앞에 거는 1,1입니다. 뒤에 게 절대로 뭔가 두 개의 쪼개지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얘가 최종적으로 인수분해되는 결과가 우리는 부담을 갖는 형태가 됩니다. 인수분해가 지금 되게 힘든 모양새예요. 따라서 얘는 인수분해로 시도할 수는 없고 무엇으로 할 거냐면 제곱식으로 시도할 거예요. 일단은 문자는 a만 주목하겠습니다. 얘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 a만 제곱식으로 바꿀 예정이에요. a만. 자, 우리가 예를 들면 a의 제곱 플러스 6a가 나왔을 때 얘가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얼마가 필요하죠? 여기에 절반해서 얘를 절반해서 3 해서 제곱한 값 9가 필요하죠. 그래야지만 a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 되죠. 자, 그런 내용을 쓸 겁니다. 자, 여기에서 얘는 a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a니까 얘가 완전 제곱식, 이거 뒤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 b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얘가 지금 일단 a가 완전 제곱식으로 지금 묶여줘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 필요한 값은 무엇입니까? 얘를 절반해서 즉 2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을 제곱한 값 필요하죠. 그럼 얘 한 만큼 다시 보상을 이렇게 해줘야 되죠. 다시 얘를 더한 만큼 다시 빼줘야 되는데 이 빨간색 값은 이 괄호 바깥으로 보내겠습니다. 이 괄호 바깥으로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해요. 완전 마치 2차 함수에서의 표준형 바꾸는 작업과 지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얘는 분명히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됐죠. 어떻게 완전 제곱식입니까? a 플러스 2의 절반 2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식이 됐고요. 우리가 유도 해나가는 과정 일단 절반을 만들어줬습니다.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됐습니다. 소가로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럼 이 뒷부분을 정리해보면 분명히 얘도 완전 제곱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는 b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 마이너스 얘는 뭐 4분의 가 되고요. 분자 정리하게 되면 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1이 되고 최종 이 부분을 다시 a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1b제곱에다 b제곱 있으니까 4분의 3b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그 다음 마이너스 4분의 1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으니까 이 마이너스 2분의 3b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뒤에 정리한 것 뿐입니다. 자, 그럼 얘만 아까는 이제 a는 제곱식 만들었으니까 일단은 그대로 놔두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b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겠습니다. 4분의 3 신경 쓰지 마시고요. 4분의 3 놔두고 얘만 제일 앞에 계속 1이 돼야 되니까 4분의 3 끄집어내보면 b제곱 마이너스 2b가 되나요? 지금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값은 여기도 제곱식이 되려면 요 마이너스 2의 절반에서 제곱한 값 플러스 1이 필요합니다. 그럼 플러스 1한 만큼 마이너스 1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 1은 바로 바깥으로 보낼 거죠. 그럼 얘가 계산되면서 마이너스 4분의 3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얘가 제곱식으로 표현되기를 a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 b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리고 다 날라가네. 여기에 숫자가 조금 더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더하기 양수가 더 있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분명히 얘가 제곱식이고요. 제곱식 분명히 영이상이죠. 얘도 제곱식입니다. 계속 4분의 3 붙어있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죠. 제곱식과 제곱식이 합으로 써져 있으니까 분명히 얘는 어떻게 됩니까? 0보다는 이상이 될 겁니다. 제곱식의 특징은 0 이상이니까요. 따라서 뭐 특별하게 언제 그러냐면 얘가 등호는 언제 생략하냐면 여기가 0일 때 여기가 0일 때 즉 b가 1일 때 b가 1이라고 한다면 a 값도 1 나오겠네요. 특히 등호 상황은 이때 상황이 발생할 텐데 이때 상황도 알아주시면 좋겠죠. 아무튼 간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방향은 앞에서 뒤를 뺐더니 0보다는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라고 해서 그럼 이 빨간색이 이 파란색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우리가 판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즉 인수분해 시도가 안 되면 분명히 완전 제곱식의 흐름을 따라가주실 때는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물론 이제 제곱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좀 다른 방법, 그러니까 여러 가지, 두세 가지 이상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주목하는 문제에 따라서. 그런데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게 가장 여러분들이 조금 복잡할지라도 가장 이해하기는 쉬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55번에 자, 어떻게 나와있냐면 A가 양수고 B가 양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무엇을 비교하라고 하냐면 루트 2 바로 풀겠습니다. 2A 더하기 2B하고 그 다음에 루트 A 더하기 루트 B 얘는 지금 대조관계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바로 여기 뺐을 때 빨간색에서 바로 파란색을 빼게 되면 인수분해 형태가 안 되고요. 제곱식 형태도 절대로 지금 이 루트 때문에 뭔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A가 양수, B가 양수라는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다 양수 상황입니다. 양수 상황. 그래서 양수 조건에서는 제곱해도 예를 들어서 9고 3이라고 한다면 얘 양수고 얘 양수면 얘를 제곱했을 때 81, 제곱했을 때 9가 나오니까 제곱해도 우리가 대수관계는 변함이 없죠. 제곱해도 따라서 그 특징을 이용해서 일단은 먼저 제곱을 한 값. 자, 얘를 제곱을 한 값은 2a 더하기 2b죠. 루트 날아가면서 그 다음에 얘를 제곱한 값은 앞에 것 제곱 더하기 2배의 루트 a 루트 b 더하기 뒤에 것 제곱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일단은 제곱을 하게 되면 루트가 사라지니까 비교하기가 좀 편해질 겁니다. 따라서 이때 여기에서 여기 제곱한 값 얘하고 얘의 대수관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b를 빼게 되면 2a 더하기 2b에서 a 더하기 2 루트 a 루트 b 더하기 b를 빼게 되면 정리했을 때 a 그 다음에 더하기 b 마이너스 2 루트 a 루트 b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요거 좀 잘 안 보일지라도 바로 얘가 뭐의 제곱식이냐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전체 제곱식이라고 인수분해가 지금 되는 꼴입니다. 따라서 얘는 제곱 모양새가 됐으니까 인수분해 모양새를 봐야 되겠죠. 따라서 제곱은 어떤 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등호는 언제 성립할까요? 루트 a하고 루트 b가 같을 때 루트 a하고 루트 b가 같다는 결과적으로 a하고 b가 같은 되겠죠. 아무튼 앞수의 제곱에서 뒷수의 제곱을 뺐더니 분명히 0 이상 나왔습니다. 그럼 앞수가 크거나 같다. 그럼 결과적으로 원래 있는 얘도 앞수가 뒷수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결론이 얻어지겠네요.
자, 그 다음에 961번. 이제는 굉장히 큰 지수를 가지고 있는 큰 수의 대수 비교의 방법인데 2의 30제곱과 10의 9제곱의 지금 대수 관계를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얘에서 얘를 빼더라도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가 아니에요. 인수분해 형태가. 그때 이제 어떤 식으로 비교할 거냐면 얘 자체가 굉장히 크니까 어떻게 얘랑 좀 비교를 하자면 얘는 루트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를 작게 만드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먼저 좀 키웠죠. 제곱을 해서 키운 다음에 걔네들의 대수 관계로서 대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는 굉장히 큰 상태예요. 그래서 얘를 조금 작게 줄인 상태에서 이제 비교를 할 텐데 어떤 식으로 작게 줄일 수 있냐면 얘하고 얘의 밑은 지금 우리가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이 지수 부분을 좀 통일해 볼게요. 30하고 9의 최소 공배수 구해보면 3이니까 최소 공배수가 선이죠. 그럼 얘는 얘의 3제곱, 얘의 3제곱까지는 지금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얘는 몇의 3제곱입니까? 2의 10제곱의 전체적으로 3제곱이 되겠고요. 얘는 몇의 3제곱에 10의 세제곱의 3제곱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아래 부분만 비교를 해도 충분히 전체의 비교가 가능한 꼴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아래 부분만 볼게요. 밑이라고 하죠. 2의 10제곱과 10의 3제곱의 대수 관계는 여기에서 2의 10제곱에서 10의 세제곱을 빼서요. 빼면 얘는 충분히 계산이 가능해요. 2의 10제곱 정도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1024. 10의 세제곱 당연히 1200 분명히 요거 양수 나오죠. 따라서 결국은 2의 10제곱이 10의 세제곱보다 크고요. 그럼 앞수가 뒷수보다 크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결국은 2의 30제곱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번 강의는 지금 다음 시간에 하게 될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절대분식과 그 다음 강에서 이어지게 될 이제 코시-슈바르트 분식이 이제 대표적으로 항상 나오는 절대분식의 문제를 풀어갈 때 자주 써집니다. 산술기하 평균이라든지 코시-슈바르트 자체가 이제 부등식의 어떤 풀이로서 그러니까 문제로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 다음 교과 과정 넘어갈 때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라든지 그 이상 넘어갈 때 항상 이 중간중간에 풀이의 도구로서 특히 이제 산술기하가 써먹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 작업을 하기는 준비 작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